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암을 이기는 마음의 셉테드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밤늦은 기갓길 아무도 오지 않는 골목길을 혼자 걷는다. 어때요? 불안하고 떨리겠죠. 그런데 이제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다가 종종 걸음으로 빨리 가다가 그때 마침 환한 가로등 불빛이 있고 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불안과 초조함이 누그러뜨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자, 요즘 묵지마 범죄, 이 사회를 향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마음을 표출하고 또 즉흥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온 자제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강력범죄의 특징 중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약한 물리적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후된 어떤 건물들이나 또 방치된 건물 사이의 공간,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 감시 카메라 CCTV를 설치를 하고 또 인력을 충원을 해도 이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셉테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설계를 자체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형 범죄 예방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물리적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어두운 주차장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밝은 가로등,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또 놀이터에 이 장애물이 있으면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예쁜 글과 그림으로 벽화를 그려서 조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면 범죄가 예방이 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고요. 범죄 예방 통계상 이렇게 검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영국의 로레인 게몬 교수는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이 공통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에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자전거 환경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난 방지 디자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자전거 주차장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거치대를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난 사건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에 이 셉테드를 시범학교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봉구의 창동의 가인초등학교에 그쪽은 이렇게 공장이 많대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소도 많고 또 공장들도 즐비하게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삭막했대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또 다양한 곤충들, 예쁜 꽃들을 벽화로 거리에 쫙 그려놓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환경이 밝아졌죠. 그러다 보니 그 거리가 아주 활기띤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곧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착안을 해서 스트레스 프리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폭력이 예방되고 그래서 어떤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 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디자인 정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밝은 환경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셉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불안감,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오는 어떤 갖가지 오해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잡다한 생각들과 섞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듭니다. 어두움으로 스며들다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혼자 고립된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음의 세테드가 필요한데요. 제가 실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김윤옥이라는 부인이 계셨어요. 이 부인은 미국인 남편과 사이에 아주 어여쁜 딸과 함께 있었고 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일단 암에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문제들을 죽음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죽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죽음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죽음이 와요. 그렇다 보면은 이 마음이 먼저 죽음이 오다 보면 몸도 자연적으로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부인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 어두운 마음에서 옮겨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유롱님의 여동생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그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일단은 목사님은 그 부인의 마음속에 소망을 집어넣어야만 했어요. 부인, 내 말 잘 들으세요. 사람의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는 암을 이기게 해줘요. 부인이 지금 50년 이상 살아오셨는데 이 마음세포는 매일매일 수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세포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몸에 NK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세포를 타고 다니면서 암세포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부인이 지금 50년 넘게 암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내추럴 킬러 세포가 부인의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몸에 어떤 이상이 와서 이 몸의 균형이 깨트려져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가 바로 일어나서 또 달리기를 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부인의 마음에도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부인의 마음이 지금 암이라는 그 죽음의 마음에서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부인 지금까지 병을 잘 견뎌오신 것처럼 부인은 반드시 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게 이야기하세요. 암, 너 까불지 마. 나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그 부인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둡고 죽음만 생각했던 이 부인의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즐겁고 또 희망을 갖고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암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진을 나중에 목사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밥맛이 없어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밥을 못 먹습니까? 부인,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자동차가 어때요? 그 휘발유 맛을 알아요? 자동차는 맛을 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면역체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영양가, 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맛이 있든지 없든지 밥을 먹으세요. 반드시 밥을 먹고 힘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들은 부인은 이제 집안 곳곳에 먹을 것을 놔두고 일어나기만 하면 집어먹고 보이는 대로 집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기력을 되찾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밥맛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또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경련이 일어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도 위경련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경련은 나은 겁니다. 365일 동안 위경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서 위경련이 일어날 걸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위경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없으면, 증상이 없으면 나은 겁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서 안심을 하세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부인은 아,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뭐 하려고 미리서 땡겨서 걱정을 했죠? 지금 경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나은 거네요. 너무나 단순하시죠.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암에서 완전히 극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학교에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을 하는 날 교장 선생님과 교사분들 또 모든 학생들이 이 암에서 낳은 이 부인을 아주 박수로 환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직장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인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병을 가지기 전에는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병이든지 몸에 힘이 약할 때 걸리거든요. 나쁜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마음의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들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의 힘이 내 마음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마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세테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높다란 시야를 가로막는 높은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또 밝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어때요? 감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담장의 허물을, 생각의 담장의 허물을 허물어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리고 또 소통을 한다면 이렇게 마음이 지켜져서 또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마인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